안녕하세요. 나부레 스튜디오 가중남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 그 중에서 복리, 투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업에 관한 내용 중 제가 깊이 공감하고 또 당장 삶의 사업에 적용할 부분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페이지 113, 현재 임대료를 내는 사람들의 숨은 가치. 그러니까 나부레 스튜디오에 적용하면은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는 가치는 우선 사업소득, 그리고 지금 운영 중인 공방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트래픽. 그런데 저희는 임대료를 내는 입장이니까 그 트래픽 부분은 저희가 아닌 건물주에 의해 발송되고 있는 거겠죠. 나부레 스튜디오는 대한민국 공방 중에서 교통만 얘기해보면 지하철역에서의 거리로만 보면 1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교통, 1층은 아니지만 관리비를 포함해서 한 달에 거의 2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놀라울 만큼 멍청하고 어리석게도 상가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도 세워보지 않았습니다. 상가 가치는 떨어질 거라는 막연한 생각, 정확히는 상가를 사는 이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상가의 가치를 나부르가, 내가, 가중녀가 키운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던 겁니다. 책을 덮자마자 우선 부동산과 은행에 들려서 시세와 대출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언젠가는 쇼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정확히는 지금 있는 곳과 거리는 가깝지만 1층으로 알아봤고요. 크기는 15평, 층고가 좀 높은 편이어서 복층을 만들 수 있는 상가, 그리고 매매가가 6억이었는데 1억 5천 정도가 저희가 현금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 차액을 이제 대출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4억 5억 대출받아서 이자를 내도 지금 월세보다는 저렴한 상황인데 한 번도 상가 매입에 대한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공방 홍보와 이런저런 목적과 이유로 상현역에서 진행하는 프리마켓도 참석하고 공방에서 독서 모임도 진행하면서 책에서 언급된 트래픽을 올리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었던 건데, 돌이켜보면 사업 소득 외 부가적인 수입을 완전히 놓치고 있던 거였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멀어져도 내 가게에서 나를 위한 트래픽을 올리는 그런 그림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그려봐야겠다. 참고로 이번 달 프리마켓은 7월 21일, 그리고 독서 모임은 저희 공방에서 매달 4번째 토요일 오전 7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도서는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고요. 관심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페이지 237, 아직도 할 사업은 끝도 없이 많다. 사업 아이디어를 얻는 방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주셨는데, 해변가를 산책하시다 떠밀려온 나무들을 보면서 가구 회사를 생각하신 건데요. 바닷물로 내구성이 다져진 나무로 가구를 제작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스토리로 만들어진 가구 회사. 이름하여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대중에게 알려지고 분명하게 성공한 브랜드는 사실 어떤 명분 스토리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작은 회사는 모델을 쓰고 광고비를 감당할 수 없음을 저희 모두 알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저 같은 그런 분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스토리부터 구상하며 사업을 계획해야겠다라는 점이 또 배울 점이었습니다. 이런저런 회장님의 사업 아이디어 중 국내에서 시작하신 사업이 있는데, 편의점과 같이 부담없이 들릴 수 있는 깔끔한 꽃집, 스노우 박스 플라워. 꽃집을 강남역 이런 한복판에,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저런 사업을 한다고 친구들, 가족들에게 말했다면 안 되니까 다른 회사들이 안 하는 거 아니겠냐, 꽃집은 기념일에 맞춰서 주문해서 찾아가는데 뭐하러 비싼 자리에 들어가냐. 그리고 감히 추측하기에 김승호 회장님도 비슷한 말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를 모른다부터 온갖 부정적인 얘기들이요. 제가 예전에 속성으로 골프를 배우려고 프로 지망생들이 참가하는 필리핀 골프 전지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프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스승을 의심하면 끝이다. 근데 사업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 아이템에 대한, 내 방향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끝이다. 그리고 같은 챕터 말미에는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사업을 할 게 없다면 국제 박람회에 참석하라. 돈이 없어서 구석진 자리에서 총판을 기다리는 작은 회사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조금만 변형하면 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주변에 사업을 시작하려는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구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그럴 때 유통은 총판이 아니면 절대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줘요. 유명 유튜버들이 단순 유통으로 수천만 원씩 벌고 있기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들에 비해 매출이 적은 저는 민망하지만, 그럼에도 단순 유통이 아닌 규모가 작은 회사여도 그런 회사의 물건이어도 총판을 권하는 이유는
애정을 갖고 브랜드를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국내에서 성장할 브랜드기에 이런저런 마케팅도 해보고 판매 전략도 세워보고요. 굳이 더 말씀드리자면은 단순 유통은 돈 많은 회사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은 경쟁자요. 가령 어떤 아이템을 스마트 스토어에서 내가 팔고 있는데 똑같은 아이템을 규모 있는 회사에서 온라인에서 대형마트에 뿌리고 홈쇼핑에 들고 나오고 이러면은 당할 길이 없는 거죠.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중국 박람회 중에 캔톤 페어라고 있는데 제가 거기 참석해서 공장을 뒤지고 뒤져서 마사지볼을 수입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박람회를 통해서 찾은 업체에서 수입한 가격보다 인터넷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책에서 언급한 그 국제 박람회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코로나 때문일까요?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는 공방과 가까운 수원 컨벤션 센터의 모든 박람회를 참관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선 박람회에 가기 전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여건을 정리해봤습니다. 1번 역세권의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 단 1층은 아니다. 2번 기본적인 SNS 활용 능력이 있고, 3번 SNS를 통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 4번 글로벌 브랜드 총판 매니저 경험이 있다. 이건 제가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요. 그리고 5번 제 가장 강력한 인프라 가죽 관련 상품 제조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금전적인 작은 부분은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면 저는 한 1,000만원 정도는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다면은 한 5,000만원까지는 베팅해볼 각오가 있고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박람회에 출품한 업체들에게 제가 사업 제안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네요. 네,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나부르 스튜디오는 코로나로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계속 성장 중이어서 당장 아이템을 찾아야 한다는 조급함은 없지만 그래도 계속 트렌드를 따라가고 또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언젠가는 1층에 쇼룸이 있는 공방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거기서 작은 카페까지 겸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1층 오프라인 매장과 관계없이 사무실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총판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박람회를 다닐 거예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박람회마다 제가 뽑은 베스트 아이템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건 유튜브를 통해 하는 말이 저에게 가장 책임감 그리고 부담감을 주더라고요. 그럼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 리뷰를 마치고 다음 영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박람회 리뷰로 돌아올 건데요. 제가 그저께 카페 베이커리 박람회를 다녀왔는데 그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하게 소액으로 부업으로 투잡으로 창업을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